자, 안녕하세요. 한국 히말라야 펀드 세미나 제15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히말라야 펀드의 오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 주제는 암빙벽 등반 사고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표는 한대 아이스파크를 오랫동안 운영하시고 그쪽에 또 여러 가지로 관장하시는 클라이밍 원주 대표이시고 원주시 산악협회 수석 부회장 맡고 계신 서강호 회장님, 부회장님 모셔서 말씀을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 발표는 등반 중 사고 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유일한 클라이밍 전문 변호사 박명원 변호사 본인이 전문 등반가이자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맡아서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견을 쌓아오신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평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회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알아가는 귀한 소중한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강호 클라이밍 원주 대표 원주시 산악협회 수석 부회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3년에 등산 입문해서 히말라야 얄롱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등반하셨고 알프스라든가 알래스카 이런 고봉들과 많은 해외 원정 등반하셨고요.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원주 간현암의 암벽 등반을 많이 루트를 개척하시고 2001년부터 판대 아이스파크 인공 빙벽장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높이 100m, 폭 200m로 동양 최대 규모로 많은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최근 계속 꾸준히 칠봉 밸리암이라든가 산연 빙벽장 등등 여러 암벽 루트 및 빙장을 개척해 오시고 현장에서 관리하시면서 거기에서 보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오늘 발표해 주신다고 하셔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저 서강호 부회장님, 저 네,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소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원주 클라이머스의 서광호입니다. 오늘 판대 아이스파크에 대해서 그 설치 과정에서 뭐 하면서 등반 또 이제 저희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사고가 그렇게 없었는데 지난 겨울에 사고가 좀 생겨서 사고에 대한 그런 내용과 좀 앞으로의 발전된 얘기 좀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판대 아이스파크에 대한 어떻게 얼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빙벽장 만들기 위한 작업 사진하고 얼음 만들기, 이제 개장식,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1월 중순 정도 되면 저희 회원들이 모여서 100m, 70m, 60m, 30m 파이프를 엑셀 파이프 25mm를 11가닥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지금 작업하는 사진이고요. 이제 밑에서 작업을 해서 위로 올려야 되겠죠. 네. 이것도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건데 이걸 펴야 돼요. 그래갖고 길게 한 100m, 이게 길이가 100m거든요. 파이프가. 요거를 이제 펴서 올려야 되는 사진이죠. 회원들이 많이 참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작업을 하려면. 여기 이제 수승버프라 해서 우리 지하수업 할 때 들어가는 모터인데요. 이게 5마력짜리 2개랑 3마력짜리 9개. 그래서 총 11대. 그냥 5마력짜리 같은 경우는 100m에 두 줄기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70m, 60m, 30m, 40m 이렇게 나눠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펌프입니다. 여기 이제 펌프를 물속에다 넣으려면 전기가 가야 되겠죠. 전기가 저희가 사무실에서 양쪽으로 갑니다. 양쪽으로 전기선을 따야 되는데 대부분 한 150m 정도 땅을 파서 땅 속에다 묻어야 그, 까지고 이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땅 속에다 다 묻어야 돼요. 선도 다 가야 돼요. 선 지금 작업하는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삼산천이라 해서 이 폭이 한 70m 돼요. 이 물이 좀 참 깨끗한데
그 저 끝에 그 벽 쪽에 가서 그 펌프를 물속에 넣어야 돼요. 11월 달 되면 추우니까 이 뗏목을 타고 건너가서 다 설치를 하죠. 네. 이제 설치하다 보면은 이제 그 하루에 다 못 끝나요. 며칠 걸리는데 요게 이제 살얼음이나 이런 게 얼면은 뗏목 타고 건너가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 일일이 이렇게 깨면서 가야 되는데 얼음이 없을 때는 한 뭐 5분이면 가는데 얼음이 있으면 한 2-30분 걸리죠. 깨면서 갈 때. 줄로 당기고 얼음 깨고 이러면서. 네. 건너가서 작업을 하죠. 네. 요게 이제 뗏목을 타고 건너가서 이제 파이프가 쭉 있는데 그 전기 컨트롤 박스라 그러죠. 펌프 하나에 전기 그 스위치를 하나씩 다 달아야 돼요. 요게 이제 뗏목을 타야지만 가능한 작업이죠. 잘못하다가 물속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 사진. 네, 요거는 이제 그 펌프를 다 심고 호스를 올리고 30m 뭐 60m 위에 잡풀 제거하는 겁니다. 얼음 얼기 전에 물을 뿌리게 되면 잣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잔고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막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위에 상단 부분은 예초기 갖고도 하고 전지가위 뭐 낫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줄을 타고 작업을 하죠. 예, 요건 100m 정상인데 이제 물 나오는 구멍이 요건 한쪽이 있고 한쪽은 이제 반대쪽에 있는데 여기서 세 가닥을 15mm 엑셀 파이프를 이용해서 분배를 시키는 거죠. 한 구멍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세 구멍으로 나갈 수 있게 좀 위에가 좀 넓게 올리기 위해서 물을 그러니까 나가는 범위를 넓게 해주는 작업하고 요건 이제 저희가 여기 30m, 70m 또는 70m 사진 같은데요. 지금 여기 허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허옇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물이 지금 품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저희가 최고 얼음을 얼릴 때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은 위에는 좁게 얼고 밑에는 넓게 얼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등반을 하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면 얼음이 좁으면 뭐 돌도 있을 수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찍을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위에를 넓게 얼려서 밑에는 자동적으로 넓게 얼리니까 위에를 넓게 얼리기 위한 방법으로 스프링클러를 모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 오듯이 쭉 퍼져서 나가죠. 위에 상단부터 잘 얼게끔. 예. 이거 이제 하루 물 뿌려서 얼음이 얼은 건데 계속 그 한 구멍에서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얼음이 얼기 전에 나오는 구멍을 찾아서 1m 간격 양쪽으로 이제 벌려주는 거죠. 더 넓게 얼리기 위해서. 그 작업회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100m 중단인데 하루 얼린 거예요. 하루 정중앙이 아주 장고드름이 너무 잘 이쁘게 얼어서 한번 사진 찍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루 영하 5도. 그러니까 물을 뿌리기 시작한 게 영하 뭐 1도, 2도, 3도가 아니고 영하 5도 이상 돼야지 얼음이 잘 얼어요. 그 이하가 되면은 얼음이 얼지는 않고 떨어지는 물이 너무 양이 많죠. 그래서 항상 영하 5도 정도 됐을 때 물을 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게 딱 하루 얼은 거죠. 하룻밤 사이 얼은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얼음이 등반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얼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하 5도 이상 최소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야 이 정도 얼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등반이 시작되는 거죠. 요건 이제 한
한 달 정도 올렸을 때 그 헬리캡으로 찍은 사진인데 꽤 오래된 좀 한 7, 8년 된 사진 같아요. 사람도 많이 오고 주차장도 꽉 차고 이때가 그립네요. 자, 이제 얼음이 얼었으면 이제 많은 그 클라이머들이 이제 하고 싶어서 개장식을 합니다 하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개장식을 끝나고 등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주셨죠. 그러면 서로 인사하고 또 후원업체 분들도 인사드리고 서로 인사하고 뭐 이제 그리고서 이제 등반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여러 산악인들이 오셔서 이제 절도 하고 간단하게 음료도 마시면서 겨울만 되면 만나는 시간대죠. 네. 저희가 이제 운영 관리하면서 이 규정을 지었어요. 그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익스트림 등반하고 이러면서 암벽 등반이나 빈벽 등반은 매우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문구가 당사자가 책임이라는 이런 문구가 없으면 이번에도 사고 나면서 참 힘들었는데 이런 문구들을 많이 앞으로도 비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암벽장도 그렇고 이런데 그 왜 이거 해냐 이러면 그 만약 사고 났을 때 이런 게 없고 그러면 여기가 영원히 폐쇄가 될 수가 있어요. 관리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안전시설도 안 돼 있고 누가 관리자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거의 경찰들이 와서 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주위에 이런 안전문구가 있냐 없나 이런 걸 확인하더라.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등반 규정 이게 이 판대 아이스파크는 이제 개장식 이후 개장식이 1월 1일부터 했다면 가능합니다. 1월 1일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와서 자유롭게 와서 하고요. 100m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의견이 아니지만 많은 클라이머들이 예약제로 하자. 너무 많이 붐빈다. 그러니까 뭐 시간대별로 다 해서 이렇게 하자 했더니 이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100m만 올렸었거든요. 저희가 관리자가 하나도 안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8시에 4명, 10시에 4명 이렇게 하니까 딱딱 시간 맞춰서 그 시간대에서 그러니까 거리두기도 할 필요도 없이 4명, 4명 하니까 뭐 문제될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딱 100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약제로 하니까 저희 관리자들도 편하고 등반하시는 분들도 아주 마음껏 등반하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하강 루트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그 판대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강하라고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죠. 네. 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건 1월 한 중순 정도 된 것 같은데 텐트도 많이 치고 이제 어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진을 볼 수 있을런지 저도 아직 걱정이네. 이럴 때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예, 다음 사진 보시죠. 예, 그러니까 그 등반에 질서를 잘 지켜주는 분은 거의 다 잘 지켜줘요. 근데 그 몇몇 분들은 잘 안 지켜주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그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이렇게 이제 자기 순서를 위해서 특혜로 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죠. 좀 특이해서 찍어놔 봤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오후쯤 되면 이제 거의 톱노핑 등반을 많이 해서 줄이 많이 걸려 있죠. 그럼 뭐 아주 자유롭게 아주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도 다 잘하고 있는 사진이죠. 요거 이제 얼음 얼기 시작해서 100m 이제 초동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요거는 좀 특이해서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이게 한
한 5년? 6년 전 사진 같아요. 강바닥은 다 녹았는데 벽은 얼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보트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뗏목으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보트를 구입해서 클라이머를 강을 건너주고 내려주고 돌아가고 이런 사진이 진짜 국내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그냥 참 특이한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올해 와서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추락을 했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이거는 익사자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거는 강바닥이 녹았는데 저희가 등반을 허락한 거기 때문에 아, 뭐 사진은 좋은데 그런 걱정이 제일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박 변호사님한테 이런 문제점도 한번 물어보고 그러려고 한번 사진을 올려놔 봤습니다. 네, 이것도 뭐 30m 빙폭 투머핑 등반 선등자들이 다 걸어놓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투머핑 등반 쭉 하는 사진이지. 예. 예, 이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사고의 한 장면이거든요. 이제 강바닥이 녹았는데 뗏목을 타고 건너갔어요. 건너가다가 이제 하강을 해서 내려오다가 100m 지점에서 한 7, 80m 지점에서 얼음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뗏목 옆을 쳤어요. 근데 그 파도에 인해서 이게 뒤집혔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한 7, 8명 타고 있는데 다 빠졌었죠. 그래서 지금 물속에서 나오면서 배를 끌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 또 다시 한번 사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럴 때 사고 났었으면 진짜 얼음이 그 배 정중앙에 떨어졌으면 7, 8명이라는 분들이 지금 살아계실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많은 걱정을 했죠. 다음 사진. 자, 요거는 100m 그 믹스 루트에 보면 고드름이죠. 어마어마한 고드름이 이게 떨어진 영상이 어디 있는데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다행히도 밑에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여기 오면 믹스 등반하려고 있는 분도 있고 100m 이쪽 양쪽으로 이제 등반하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그때 있었을 때 떨어졌으면 이 파편 조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반경은 2, 30m까지 다 날아가는데 아, 여태까지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무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특히 얼음이 무너져서 다치거나 사망 사고가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오래 지나면서 많이 그래서 요것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사진 하나 넣었어요. 네. 이제 저 중간 고도름에 이제 등반하시는 분이 있죠. 요 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추락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예약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저희가 한눈판 사이에 몰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술을 좀 드셨고, 뭐 누구라고 그러면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멀쩡히 살아 계셨으니까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뒤로 2주 후에 또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기부스 해갖고 등반하러 온 게 아니고 이제 답답하고 뭐 이러니까 또 오셨는데 아, 좀 안타까워. 그 이후로 등반하시는 걸 못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살아 계시고 잘 계시는데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네, 그 다음 사진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갑자기 이게 위에서 한 분이 추락을 합니다. 갑자기 네, 뭐가 하나 떨어졌죠. 이게 역대 제가 알기로는
70m 정도 추락했는데 거의 100m 한 10m 정도 남겨놓고 추락하신 건데 아까 그 이제 그분은 아니고 이건 이제 작은 낙빙 사고로 인해서 지금 저희 그 제가 속해 있는 의용소방대 분들이 제가 그 의견을 내서 좀 봉사활동을 하러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계시다가 다행히 환자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들 것에다 정리해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요분 같은 경우는 작년 2년 됐군요. 제가 이제 100m를 그 물 수량을 보러 올라갔다가 올라오시길래 사진을 찍어 놨는데 이분이 올라오셔서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얼굴이 허여갖고 그냥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뒤에 후등자는 빌레이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려가셔라. 제가 빌레이를 봐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장비도 없었지만 입은 장비를 하고 나무에다가 놓고 후등자를 빌레이를 봐주고 사무실에 갔는데 그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후등자 온 친구의 차를 타고 병원을 급하게 갔는데 심근경색증으로다가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이 등반을 하다가 중간에 뭐 쓰러지거나 그랬으면 이거 뭐 중간에서 자일도 짧은 자일 쓴 것 같은데 그 이런 경우는 또 사고 처리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다 낫고 열흘 정도인가 집에 가셨는데 집에 가셔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죠. 그냥 또 재발되셔. 다음 사진. 네, 그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올해 사고가 나면서 야 이대로 둘 것 같으면 저희는 못할 것 같고 많은 빈격장은 있어야 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빈격 등반이나 암벽장들도 자꾸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시 법적 조치로 인해 피해보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올 겨울에 뭐 사망사고가 2개가 났는데 모두 본인들 부주의로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얼음이 무너서 사고 났다는데 저희가 뭐 책임의 소재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된 걸로 다 판단이 나서 그런데 일단 사고가 나니까 경찰들도 뭐 땅 주인이 누구냐, 뭐 누가 만들었냐, 관리자 제대로 했냐, 뭐 지방자치제에서 그냥 보고만 있냐,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말 잘못 한번 했다가는 괜히 진짜 뭐 그냥 끌려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빈격장에서 벌어지는 음주 등반. 저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빈격장에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러면 뭐 막걸리도 한 잔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 음주 등반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텐트 속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가판식 등반하는데 뭐 선등자가 있던 후등자가 있던 아무 곳이나 막 그냥 자기는 안 다친다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시는 말도 안 되는 분들이 꼭 몇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시전소리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등반하면서 등반 방식법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경찰이나 지자체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 그 방식을 설명해도 몰라요. 이게 자기네들 그 수준에서만 사고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뭐 고의가 아닌 이상 이런 사고 분석을 해서 그런 뭐 고의가 됐을 때는 뭐 제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옆에서 그냥 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러는데 저희들까지 책임을 너무 물으니까 너무 많은 힘들더라. 저뿐만이 아니고 저만이 아니고 같은 회원들까지 다 불러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놓은 게 산악 사고 났을 때는 경찰이 와갖고 물어보는 게 터무니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뭐 대살련을 자꾸 얘기하는 게 대살련 같은 그런 단체에서 뭐 산악 경찰 기구나 그런 우리의 등반 방식에 대한 그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경찰들 이런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뭐 이제 문제도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음주 측정을 했냐, 뭐 빈격장 밑에 스펀지미터를 안 깔아놨냐, 뭐 그냥 우리가 다 잘못한 거예요, 얘네들이 물어보면. 그 뭐 응급 자격증이 있냐, 뭐 저 위에 박혀 있는 거를 강도를 하냐, 그리고 일일이 매듭을 했나 안 했나 다 확인을 하냐, 그런 걸 다 물어보니까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논의 좀 해줬으면 저희가 좀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게 여태까지 너무 무모한 그 빈격장 관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땅 주인 같은 경우도 그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이분이 거의 80이 넘으신 분인데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경찰이 땅 주인을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땅 주인도 문제고 또 지자체 원주시에서도 저희들 전기요금 쪽으로도 한 7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1년에 한 번. 그 지원해 줬다고 그 담당자하고 뭐 팀장까지 경찰에 불려서 저희보다 더 많은 조사를 꾸미고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 사고가 다 끝난 뒤에는 지방자치제 원주시에서는 그 빈격장에 대한 이제 지원금은 없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간연암에도 1년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킥도르나 하강림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올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본 게 그 본인 가족,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가 두 건이 났는데 첫 번째 사고는 보호자들이 승낙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를 인정을 안 했고, 두 번째 사고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이 이 친구는 이걸 자기를 좋아서 하다가 죽은 거기 때문에 이의 제기 안 하겠다고 해서 단 하루 만에 끝났어요, 사고 처리가. 근데 첫 번째 사고는 보호자들이 등반도 모르고 뭐 몰래 등반을 하다 보니까 사망 사고가 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레이 본 친구, 저희 관리자, 뭐 원주시 뭐 이런 쪽으로 다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거는 저희는 사고는 끝났는데 아직 두 군데 시하고 그 빌레이 본 친구는 아직 사고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본인 가족들의 서약서까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빙벽 붕괴나 우천시, 그리고 강바닥이 녹았을 때 추락했을 때 익사자라고 한 명 나고 이랬을 때 그런 거 책임 소재는 어떻게 지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궁금한 게 좀 있죠. 다음 사진.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가 저희가 20년째인데 저희가 이제 하면서 계속 그 빙벽장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금이 항상 모자랐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후원금을 모집을 했는데 의외로 전국에 많은 클라이밍 하는 분들과 산악인들이 후원금을 해서 저희는 3천만 원만 모이면 이걸 빙벽장을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의외로 5,200만 원이라는 돈이 거쳤어요. 그냥 돈이 자꾸 거치다 보니까 겁도 나는 거예요. 겁도 나고 이제 시에서도 7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700만 원에 대한 그 운영비에 후원 들어온 거를 또 시에 귀속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시에서 또 그런 답변이 왔어요. 후원금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자고 그냥 투명하게 그냥 통장으로 받아서 그냥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그 후원금 시에다 귀속해라 그래서 그걸 많이 알아본 결과 다시 후원하신 분들한테 돌려줬다가 다시 받는 걸로가 이렇게 해서 다시 받았죠. 그래서 후원하신 분들한테 너무 고마운데 이제 후원금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사고 처리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많이 좀 얘기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라이밍 원주의 서강호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보고 겪으신 여러 경험들과 함께 그리고 빙벽장을 만드는 어떤 그 과정과 함께 그리고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법적인 관해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공유를 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산악계 분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인공 빙벽장인데 이거 그리고 간현 암장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강호 선배님이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닥에 녹아서 추락했을 때 바닥에 녹아서 만일 그 강물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만약 익사를 하게 되면 요 익사 사고는 과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또 얼음이 붕괴돼서 락빙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락빙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 소재가 또 어떻게 되는가? 또 등반 중간에 예를 들어 아까 심근경색 같은 그런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빙벽 등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보는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구제법이 지금 현재 무엇이 있을까? 또 막가파라든가 어떤 음주 등반이라든가 이런 각종 산악인들 사이에 지켜진 그런 룰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 해결법 그리고 실제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이것들을 산악인의 어떤 룰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산악인들이 볼 때는 전혀 등반가들이 볼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여기에 대한산악연맹이 나서야 되는가? 과연 그쪽에서 어떻게 나설 수 있을까? 또 여기에 많은 지자체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로 그쪽에 지원들이 발을 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어떤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원래는 이 오늘의 주제 발표는 두 번째 발표하게 되실 그 박명원 클라이밍 전문 변호사께서 토론자 형식으로 이렇게 원래 처음에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박명원 변호사님이 준비를 해오신 내용이 암벽 등반 등등 등반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어떤 그 원론적인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물론 분량은 한 10분, 15분 정도로 좀 짧지만요. 그래서 별도의 주제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지금 서강호 대표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박명호 변호사님이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발표 중에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또 다른 분들 관해서 더 의견 나누실 부분들이 있으면 박명호 변호사님 발표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자연 토론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